뜨거워, 조심해. 다시 1번. 세 함수가 있습니다. 합성함수죠? 그죠? h of g 합성함수에다가 x를 넣어준 식 자체가 6x 플러스 9와 같고 이런 거죠. fx는 x-5로 되어 있는데 h of g of f의 합성함수에다가 4를 넣은 값을 구합니다. 그렇지? 합성함수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먼저 하든 같이 순서를 상관없어. 그렇지? 우리 가로를 푼다라고 했었지. 그렇지?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4를 F에 대응시키고 그걸 G, H 순으로 대응한다. 그렇지? 알다시피 H of G, F4의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렇지? 너 지금 너 지금 어떡합니까? 응? 힘내. F4는 마이너스이지, 그렇지? 우리가 원하는 건 H of G에 마이너스를 넣은 값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 H of G 여기 있지, 그렇지?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3으로 나오겠지, 그렇죠? 그렇지 않죠? 쉽게 합시다. 깨야 돼. 여기 쳐요. 자, 실수로 수식하면서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F 합성함수지, 그렇지? 2x-5가 2x-3보다 작거나 같고요. 이게 모든 실수에서 이게 항상 성립한대요, 그렇죠? 또 하나는 얘는 f 2x-5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걸 가지고 f 함수를 구해서 f of f 합성함수의 10을 넣은 값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그치? 우리가 원하는 이 문제를 푸는 건 우리가 연립분수식이 되어지, 그치? a는 b보다 b는 c보다 크거나 같다. 얘 범위랑 얘 범위의 교차 범위로 문제를 풀 건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 fx를 구해야 되는 문제니까 봐봐. 이건 합성함수잖아. 이걸 가지고 fx 범위를 구하고 fx 범위를 구하면 두 fx 범위 사이에 낀 식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게 나와요. 뭔 소리냐면 이걸 풀어서 푼다는 뭐냐? fx의 식으로 바꾸는 거야. 한마디로 얘를 k라 놓고 fk의 범위를 구하는 거지. 그 fk는 항상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런 거. fk는 항상 어떤 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그렇지? 이 두 식이 사실 뭐야? 똑같은 식이면 가운데 낀 식은 똑같은 수일 수밖에 없지. 그렇지? 이해될까요? 내가 원하는 문제는 얘를 k로 놓고요. fk식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죠? 그럼 2x-5를 k로 쓸 거니까 x 대신 뭘 쓰는 거야? 5를 이항시켜서 k 플러스 5를 만들어서 2로 나누게 되겠지, 그치? 그죠? 그럼 얘를 x에다가 쓱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맞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배에서 곱할 거니까 k 플러스 5에서 3 빼준 k 플러스 2가 나오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요? 그죠? 그럼 얘 똑같이 하겠죠? 아, 요것도 풀어야 돼. 연립분수식 푸는 거 알잖아, 그치? 2x를 p라 넣을까요? 그치? 그럼 x 대신에 뭐야? 2분의 p를 대입하겠지, 그죠? 오케이? 그럼 x를 2분의 p 넣어주면 fp라는 식은 2분의 p에다가 2를 곱할 거 p 마이너스 뭐 나와요? (3) 나와요? x에 2분의 p 넣어주면 2분의 p만 3 나오냐고요. 그죠? 그럼 내가 얘를 알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이 부등식 써야 되잖아. 괜찮은 거지? 그럼 식 써줄게. 지금 얘는 너무 심플하게 나와서 쓴 건데 오른쪽은 봐야 되더라. 그치? 써주면은 내가 원하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p만 3이라 쓴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 좀 헷갈린다. x에 2분의 p니까 너 넣은 거야. 그치? 잘 썼네. 2분의 p 넣어주면 얘는 p 마 3이 나오고 오른쪽은 fp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그치? 그죠? 내가 원하는 fp는 플러스 5 그거니까 p 플러스 2보다 작거나 나오죠. 그치? 그죠?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p 대신 k 대신 다 x를 써서 문제를 보면요. 그죠? 내가 원하는 fx라는 식은 어떻게 나와?
x 플러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x 플러스 2보다는 크거나 같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fx는 모든 실수 x를 이 부분을 성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내가 원하는 fx는 x 플러스 2일 수밖에 없게 되겠지, 그치? 이해되죠? K랑 P를 x로 다 바꾼 거죠? 그릴 수 있어요. 그죠? 함수니까요. 함수식에다가 3을 넣든 5를 넣든 K를 넣든 P를 넣든 그 식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합성함수를 기존 함수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한 거예요. 합성함수를 푼다 했던 거지, 그치? 그래서 10대 4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접근해주면 되는 거. 그럼 우리가 원하는 f 오브 f의 10이니까 f10을 넣겠죠, 그죠? f 오브 f의 10을 구하는 문제니까 f에다가 f10을 넣겠죠, 그죠? f10은 몇이에요? 12가 되겠죠? f10은 몇이에요? 14가 나오겠죠, 그죠? 10-6이에요. 다음식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항등식이야. x에 관한 g 안에다가 gx를 이렇게 합성했거든요. 그게 x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g 0의 값이 1인데 gx식을 구하세요. 자, 이게 얘들아 앞에서 했던 함수랑 같은 결이야. 잘 봐. gx가 몇 차식인지 몰라. 1차식인지 2차식인지 3차 함수인지 모르는데 그 gx에다가 g를 합성을 시켰대. 이렇게 그 함수가 이렇게 x라는 1차식이 나왔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잖아, 그죠? 이해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gx가 몇 차식일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내가 만약에 gx가 몇 차식인지 모르니까 얘가 a 곱하기 x의 n차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해보자.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건 g에다가 gx를 이렇게 합성한 식은 g에다가 x 대신에 ax n제곱 플러스 몇을 넣은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럼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x 대신에 a의 x의 n제곱 블라블라블라를 n제곱 하겠지, 이렇게. 그죠? 합성한 거야. gx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g식 안에다가 x 대신에 얘를 넣어준 거지. 그치? 그럼 넣어주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돼요? 그럼 얘가 몇 차식이 나오더라? ax n제곱의 n제곱이면 ax의 n제곱이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지수가 거기다가 n까지 곱하면 a제곱이 나오겠지. 이해될까요? 이런 식으로 정해된다. 이해될까요? 그치? 우리가 뭐 x의 제곱에 세제곱에 6제곱을 쓰잖아. 이 두 개 곱한 거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가 잡히고 개수 이동수로 나옵니다. 이런 식의 세팅법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요? 근데 그게 x가 됐다며. 이게 x가 항등식일 거니까. 최고차. 그치? 그럼 얘가 1이고 1이다 이걸 알게 되는 거지, 그치? 돼? 그럼 내가 원하는 건 a제곱이라는 수는 1일 거, 최고차항이 1일 거라는 걸 알고 있고 n제곱이 1인 걸 알고 있을 거니까 n이라는 값은 사실상 뭐가 돼? 1일 수밖에 없거든, 그치? 돼? 1차식이다. 이 gx가 1차식일 수밖에 없다는 걸 주는 거야. 또 힌트는 뭐가 되냐면 a제곱이 1일 거니까 최고차항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 된다. n차식이 마이너스 1차식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래요? 이 패턴을 잡았을 때 내가 원하는 gx라는 식자체가 이렇게 보입니다. 뭐 플러스 x 플러스 뭐 b 아니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b 이런 식의 두 개의 형태가 나오겠지, 그렇지? 이런 느낌 괜찮을까요? 네, 이해돼요? 근데 x에다가 0을 넣었더니 1이 나오네. 그치? 그럼 x에다 0을 넣었더니 1이 나오니까 b가 뭐야? 1인 거 알게 되지, 그치? 그래서 근본적으로 gx라는 식 자체가 x 플러스 1이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던가 둘 중에 할 거야, 그치? 맞죠? 그래서 문제를 좀 들여다볼게요. 이거 몇 번이죠? 6번이죠? 맞죠? 이때 gx식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을 거니까 사실상 이제 얘를 안 받으세요, 그치? 얘를 확인했는데 깜빡했다, 미안해. 이거 합성함수가 x인 거 확인했잖아. 최고차만 높은 거지, 그치?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불어야 되겠지, 그치? g 오브 x, g 오브 g. 그럼 gx식을 구할 거야, 이거.
그럼 얘는 사실 g에다가 gx를 넣은 거니까 그럼 g에다가 얘를 넣을게. x 플러스 1을 넣었어. 그치? 그럼 넣어주면 여기다 x 플러스를 넣었지. 그치? 그럼 x 플러스 2라는 식이 나오지. 그쵸? 그럼 얘는 x가 돼야 돼. x가 안 되지, 그치? 오케이? 그럼 얘가 아니면 g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를 넣을게. 괜찮아?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넣겠지, 그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gx에서 x 대신 얘를 넣을 거니까 요 자리에 넣을 거 아니야, 그치? 얘 대신에. 그치? 넣어주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플러스 x 1은 지워지지. 그럼 얘가 x가 나온다고 확인할 수 있지, 그치? 맞죠? 그럼 내가 원하는 gx가 얘가 아니라 얘구나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을까? 괜찮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합성함수가 상등함수가 된다는 조건을 알았었잖아, 그치? 이걸 가지고 둘 중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써야만 합성함수 했을 때 x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넣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x라는 항등함수가 나오겠다 판단하게 된다. 그렇지?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gx를 완성시킬 수 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죠? 그래서 우리 원하는 6-10에서는 gx 식도 구할 거니까 답은 그냥 쓰면 되지.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직접 해봐야겠죠? 좋은 문제예요. 잘 들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g 오브 gx가 x라는 항등함수가 된대. 0 넣어주고 1 나온다 힌트까지 준 거예요. 그렇죠? 맞죠? 이 느낌을 받은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 야, gx가 몇 차식일까? n차식이가 쓰자고. 그럼 g 오브 g를 써주면 g의 2n차 n에다가 xn제곱을 넣을 거니까 x의 n제곱 차수가 나올 거라는 거야. 차고차는 a제곱 될 거고, 그치? 근데 그게 1x가 됐을 거니까 n제곱이 1일 수밖에 없고 a제곱이 1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지, 그치? 그럼 a는 뿔마인 중에 하나일 거고 n은 1차식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괜찮죠? 우리 2차식에 2차식을 합성하면 4차식이 되잖아요. x 대신에 x제곱을 더한 거죠, 그치? 그런 느낌으로 n차식에 n차식을 합성하면 n제곱 차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까 n을 빠르게 찾아내고요. 최고차항이 1일 수밖에 없겠다. 마이너스일 수 있겠다. 그 판단해서 세팅 두 가지를 쓴 상태에서 0,1 칠한다는 거 써서 b를 1로 구하고요. 그죠? g 오브 g가 x는 항등함수일 거니까 직접 합성시켰을 때 x 플러스를 안 된다더라. 마이너스 x 플러스 때 가능하더라. 판단해주면 되겠지, 그치? 이해되죠? 그리고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 들어요. 알았죠? 이렇게 차수를 찾아서 푸는 문제가 이번 중간고사 때 거의 메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다항식 계산도 풀다 보니까 많이 나오거든요. g 오브 g 이렇게 생긴 함수가 항등함수라는 거야, 그렇죠? 3 넣으면 3, 4 넣으면 4, 5 넣으면 5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죠. 항등함수니까 1대1 대응이지, 그렇지? 넣어주는 수마다 다 다른 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돼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g라는 함수 자체에서 이게 합성함수가 x인 거 아니까 g 함수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역함수 써서 풀어주면 헷갈리려나? 게다가 내가 이 g의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지워지죠. 항등함수 될 거예요, 그치? 그럼 gx라는 식이 나의 항등함수와 적역함수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이해돼요? 괜찮아? 그럼 얘는 나하고 역함수가 서로 항상 같다는 소리일 거니까 이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 이동해도 나랑 같다는 거지, 그치? 이해돼요? 근데 얘는 지금 0,1 지나잖아. 그럼 역함수도 나랑 같다 했을 거니까 얘는 1,1 지난다는 걸 알면 됩니다. 그치? 그럼 이 두 개 가지고 1차 함수식을 세우면 돼요. 1차식인 건 이걸로 알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0,1, 1,1일 거니까 x가 1 증가할 때 y는 마이너스 증가할 거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1. y가 1 거니까 이렇게 나오지, 그치?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도 있어요. 이해돼요? 이거 가지고 기울기 구하는 거고요. x가 1 증가할 때 y는 마이너스 증가할 거니까 있고 y좌표는 1인 거니까 바로 세울 수 있지, 이렇게. 그치?
근데 이걸 안다는 건 사실 이 합성함수와 역함수 관련된 여러 유형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거거든요. 나중 되면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생각 해주시고 지금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푸는 연습을 해봐야겠지, 그렇지? 괜찮을까? 그러니까 쌤이 말하는 건 너무 어렵네 하지. 근데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풀이법에 대해서 공을 봤으면 좋겠다. 이 합성함수가 주요구 주니까 나를 두 번 합성한 함수가 x라는 항등함수 될 거니까 g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일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가 될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문제가 7번인가요? 10-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많이 좀 봤을 거예요. 잘 봐요. 한 변의 길이가 이거 넓이 구하는 문제 맞죠? 네, 넓이인데 삼각형 PDA 넓이를 fx가 쓴대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요, 여러분들. 방향이 A, B, C, D야,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출발은 점 P는 점 A에서 출발해서 출발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x가 거리 움직이는 x래요. 0에서 3까지. 우리 x인데 x라는 건 0에서부터 3초, 그러니까 3까지 움직입니다. 그치? 근데 이게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이잖아. 그치? 그럼 3 동안 움직였다는 건 1, 2, 3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쵸? 그 움직일 때마다 요 점 뭐가 움직여? P라는 점이 움직이는 거야. 그죠? 오케이? 내가 원하는 건 삼각형 PDA 넓이니까 P하고 D하고 A인데 D하고 A는 고정이야. 그렇지? DA는 고정이야. 그럼 내가 원하는 건 X가 1까지 움직일 때는요, 이 삼각형의 높이가 커지니까 넓이가 점점 커지는 증가함수가 나올 건데 1에서 2 사이에 X가 잡히면 P가 움직이면 이때는 PDA가 넓이가 똑같은 관계, 그렇지? 그죠? 그럼 이때는 넓이가 고정된 숫자가 나오고 상수함수가 나올 거야. 맞죠? 그리고 P가 2에서 3초 움직일 때는 어떻게 돼? 넓이가 점점 작아지겠지, 그치? 그럼 감소함수가 될 거라 이해하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넓이식 쓰는 것 자체만 fx라는 식 자체만 세울 때 세팅법이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그죠? 0에서부터 x가 1초, 1 움직일 때까지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고정돼 있을 거니까 1 곱하기 x 나누기 2분의 x라는 증가함수가 될 거라는 거야. 맞지? 그럼 1 움직이면 어떻게 해? 이거 맞지? 1, 2분의 1 최대가 2분의 1 넓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1에서부터 이 거리 사이까지는 넓이가 다 고정되겠지. 이렇게 움직여도 다 넓이가 똑같잖아. 2분의 1 상수함수가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그죠? 맞죠? 이해되죠? P가 1에서부터 2까지 움직일 때는 여기 위로 움직이잖아. P가 계속. 그치? 1초일 때 여기, 1일 때 여기, 2일 때 여기잖아. 그때 이 넓이는 변함이 없잖아. 그치? 그 넓이가 2분의 1이잖아. 그쵸? 이 범위에 x를 대입할 때는 2분의 1의 넓이로 항상 fx가 세팅된다. 이게 넓이죠. 삼각형 넓이. 그죠? 얘가 삼각형 PDA의 넓이로 함수식이 잡혔다라고 잡혔을 거니까 범위에 따라 식이 달라질 거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뭐야? x가 2에서부터 3 전까지 가게 돼. 그죠? 그럼 이때는 어차피 넓이가 좀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지. 이해되죠? 이 사이에 있을 때 x는 이만큼 왔을 거 아니더라. 여기 정도. 그치? 이때 p가 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때 넓이식 써봐. 이거잖아, 얘들아. 이거지? 이거 어떻게 움직여? 2.3이 왔어. 2.3이야. 그럼 이게 2.3이야, 맞지? 맞지? 그럼 이 높이를 셀 때 어떻게 써야 되더라? 1, 2, 3이니까 이 길이는 3에서 x만큼 뺀 길이가 되는 거야, 맞지? 맞지? 이게 움직이잖아. 이게 1, 2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넓이를. 그치? x 움직였을 때 넓이 1이 높인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 높이는 원래 3이었던 높이에서 x 길이를 빼면 되겠지, 그치? 이해될까요? 그럼 넓이식 어떻게 나와요? 3-x를 높이 1로 곱하고 나누기 2 해주는 거지, 그치? 그죠? 이해되죠?
이게 너무 거슬리면 2일 때 어디야? 2일 때 나오잖아. 2일 때 여기잖아. 2일 때 여기 2분의 1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2,2분의 1을 지나겠지 쓰고 3 넣을 때 어떻게 나와? 3이면 P 여기잖아. 그럼 0이 되지 넓이가. PD가 0일 거야, 그렇지? 3일 때 0이 나오는 직선함수를 세워줘도 되겠지, 그렇지? 그쵸? 그래서 x가 1 증가할 때 y는 2분의 1 감소할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힘내! 그죠?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 문제에서 이 함수식을 세우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 푸는 거야. f 오브 f 합산함수야 또 하필이면. 기가 막히네요. 그죠? 4분의 1 더하기 f 오브 f에 4분의 5 그다음 플러스 f 오브 f에 4분의 9 이걸 또 합성함수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넣어서 푸는 거지, 그치? 자, 내가 원하는 건 f 4분의 1도 구할 거네. f 4분의 1 4분의 1은 여기잖아, 그치? 4분의 1 넣었어. 4분의 1 뭐 나와? 8분의 1 나오겠지? 4분의 1 넣어주면 4분의 1로 나눌 거니까, 그치? 8분의 1 나왔어. 여기 8분의 1 내가 원하는 f 8분의 1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8분의 1을 넣어가지, 그치? 그쵸? 뭐 나와? 16분의 1 10. 저 공통인수를 못 먹어요. 네? 공통인수를 못 먹어요. 공통인수로 본다고 그러지? FF는 합성함수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런 하지 마요. 두 번째는 4분의 5죠? 그래서 4분의 5를 일단 알아야 합성할 거 아니지? 4분의 5 값을 알아야 F에 넣을 거, 그렇지? 4분의 5는 여기지. 다 이거 늘어날 수 있겠지, 그렇지? 여기 들어갔어. 4분의 5 넣어주면 여기지. 2분의 1 나오면 돼. 2분의 1 상수함수. 그렇지? 그럼 여기다 또 2분의 1 넣어야지. 얘가 2분의 1 거니까 2분의 1 넣을 거 아니야, 그렇지? 2분의 1 나오면 들어가. 이거 들어가지. 그럼 4분의 1 나오겠죠? 이게 4분의 1. 오케이? 마지막 F 4분의 9를 구할 거야. 이거 함수식 정리하자. 이거 좀 뭐 나왔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인 거야, 맞지? 자, 4분의 1 넣어주면 이 범위로 들어갈 거니 이거 넣을 거야. 4분의 9 4분의 9가 들어갈 거야. 그럼 마이너스 8분의 9가 나오지? 거다가 8분의 12를 넣을 거니까 8분의 3이 나올 거지. 8분의 3은 사실상 0과 1 사이 수니까 여기 들어가겠지, 그치? 8분의 3을 2로 나누겠지, 그치? 16분의 3 괜찮을까? 그래서 16분의 3 16분의 4는 몇이죠? 4분의 1 16분의 4 4분의 1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4분의 2 2분의 1 그렇지? 좋은 문제죠, 그죠? 꼭 가져갑시다. 이 문제는 힘내야 돼요. 졸리면 일어나서 하고 잠도 좀 깨고. 이제 스스로 생각해야 돼. 나 이제 고등학생이다. 나 이제 고등학생이다.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대학교 과잠바 입고 신나게 놀고 너무 부럽다 너희들. 3년이나 시간도 남았고 고등학교 생활도 진짜 재밌거든요. 쌤 조카가 재수했거든요. 이번에 갔는데 어제 결혼식 그 친척 동생 결혼식 때문에 만났는데 아무도 그 아이한테 시험을 잘 봤니? 어느 대학 가기로 했니? 아무도 안 물어봐. 그냥 분위기로 알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공부를 엄청 잘하는 친구는 아닌데 그냥 자기가 좀만 더 잘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1년을 했는데 또 그렇다고 막 본격적으로 뭘 듣거나 뭐 재수학을 가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공부를 혼자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딱 만났는데 날 딱 보더니 내가 또 수학 선생님이잖아. 날 딱 보더니 이렇게 막 피해 이렇게. 내가 그래서
정말 그렇게 뭐 고생 많았다 했는데 좀 보는데 가르쳐 차마 뭐라고 말도 못하고 좀 그래요, 그죠? 근데 재수를 하는 것도 용기거든, 얘들아, 그지? 뭐라고요? 재수를 하는 것도 용기라고. 대부분 이제 재수를 안 하려고 해요. 멘탈 약한 친구들은 재수를 해도 1년을 버티기 힘들어. 그 친구들이 대학생활 하는 거 보면서 부모님의 그런 알게 모르는 그런 신경 쓰임과 수능이 다가오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그게 또 재수는 또 주변에 친구들이 없으니까 힘들어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진짜 본인이 확실하게 하고자 하지 않으면 힘드니까. 자, 10-9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두 함수 y는 x와 y는 fx가 있대요. 그래프가 여러분들 참 심란하게 하는 그래프네, 그죠? 처음 보는 그래프. 이렇게 아래로 올라갔다가 원점을 지나면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인데 여기에 원점을 지나면서 y는 x 기울기 45도 딱 반 나눠주는 게 y는 x가 되겠죠, 그죠? y는 x라는 선은 사실 역함수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기 때문에, 그치?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다 쓰는 거고 y는 x 위에 있는 점들 특징이 뭐냐면 a, a가 나오죠, 그죠? 3 넣으면 3, 5 넣으면 5 나온다 이런 규칙성을 주는 함수식이 되는 거죠. 근데 하필 또 이렇게 f 오브 f 합성함수가 나왔어. 이게 fx인데 얘도 복잡한데 얘를 합성 두 개의 함수들을 그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함수는 뭐냐면 집합은 x바 이 합성함수에다가 x를 넣었더니 x가 나오는, 즉 얘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해주는 x들만 모아놓은 집합이 된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죠? fx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이걸 성립하게 해주는 원수 개수, 이 x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편하게 가요. 부담 갖지 말고 가요. 잘 들어. 이걸 해석하는 거야. 야, 여기에서 이 조건을 하면 x의 원수가 몇 개 있을까? 그래프 해석하라고, 그렇지? 그 뭔 소리냐면 똑같은 f라는 함수에다가 하나에다는 x를 넣고 하나는 fx를 넣는 거야, 그렇지? 그지? 그게 같다는 거잖아.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원칙을 생각한 거지. fx가 얘가 x가 되는 수를 일단 넣어주면 되겠다 이 생각하겠죠. 이런 느낌 받을까요? 그래. 여기 지그재그 여기가 얘랑 같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fx가 x가 되게 해주는 수를 찾아보자 이런 느낌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봤더니 fx랑 x랑 아주 이쁘게 그룹표가 그려졌단 말이야. y는 fx랑 y는 x가 그려졌잖아, 그치? 그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교점을 몇 개 찾아내려면 3개를 찾아내요, 그죠? 오케이, 여기 왜 몰라? 여기다가 그냥 a 여기 원점 0 여기 교점 a 뭐야? 여기 B 나오지, 그치? 그럼 쌤 이거 찾아냈어요. x에다가 a를 넣으면 뭐야 이게 아니네. 뭐야 미안해. 바빴었나? 여기죠. 여기 미안해요. 여기죠.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A를 넣었어. A를 넣으면 A가 나오죠, 그렇죠? 이래야 A 이렇게 나오잖아요.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얘가 A니까 이 A랑 같아지잖아요. 그지? 또 X에다가 0을 넣으면 F0은 0이 될 거니까 그지? 0이랑 같아지죠. Y는 0, 그치? 이래요? B를 넣어주면 FB는 B가 될 거니까 그치? 여기는 B랑 같아져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같이 되지. 그죠? 오케이 됐어. 그럼 이렇게 쓰면 답은 3개네. x에다가 a라는 수와 0이라는 수와 b라는 수를 넣어주면 그때 이 녀석은 다 똑같이 그 값을 내고 얘도 어차피 a를 넣어도 a가 나온다고 써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3개의 점을 쓰면 되겠네 라고 쓰는데 그럴 거였으면 이 문제가 사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야. fx가 x가 되게 해주는 x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치? 근데 얘를 지금 거기다가 합성함수 한 번 더 넣은 거잖아. 여기다 얘를 합성을 더 넣고 그때 그 x를 넣어준 이 녀석을 비교할 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그치? 그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지금 여기서 맞추면 뭔가 찝찝한 느낌이 받게 된다는 거야. 그치? 이걸 성립 필요한 x는 3개밖에 없어. 3개가. 근데 얘를 꼭 굳이 이렇게 합성함수 만든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야. 될까? 괜찮아? 그럼 쌤이 원하는 건 이런 거고요. 지금 이 a가 0을 보여줄게. 0이 나오는 함수는요. 이 함수 fx에서 보여? 얘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그치? 그 0이 나오면 fx가 0이 나오게 해주는 fx가 0이 나오게 해주는 x값은 지금 사실 3개가 있죠. 그죠? 쌤이 여기다가 이거를 p1이라고 놓고 0 놓고요. p2라고 놓을게요. 이것만 봐. 오케이? 그럼 얘가 나온 건 p1이라는 값이랑 0이라는 값이랑 p2 값 이렇게 두 개겠지. 그치? 될까? 괜찮아? 그럼 내가 봐봐. 주어진 이 식에다가 이 합성함식에다가 x 자리에다가 p1을 넣어볼게.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 첫 번째 함수 f에다가 fx를 넣었을 때 p1이 될 거고요. 괜찮죠? 괜찮죠? 오른쪽은 뭐 나와요? p1이 되겠지. 그치? 근데 얘가 0이 되죠. 그죠? 괜찮아요? 0이 되죠? 그럼 얘도 0이 되죠. 그쵸? 그럼 얘는 f0이 되죠. f0은 뭐예요? 0이죠. 0이죠. 내 말 이해되나요? 그럼 이게 성립하죠. p1이라는 수를 넣었을 때 이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p1이라는 x를 대입했더니 얘는 0이 나오고 또 저기 당연히 0이지. 또 같은 거 넣었으니까. 근데 f0은 0이 맞거든요. 이해돼요? 괜찮아? 그럼 당연히 x에다가 0을 넣어서 성립하겠고 당연한 거잖아. f는 0이고 f는 0인 거고. 그렇지? 또 x에다가 p2를 넣어도 어때요? p2는 0이잖아. 그럼 f는 0이잖아. 또 성립하고 확인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럼 내가 원하는 성립하는 식이 벌써 몇 개 나온 거야? 3개 나온 거지. 그렇지? 이런 느낌? 그러면 하나 더. 그럼 걔네 3개도 되고 걔네 3개도 그렇지. 이것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값이 있어. 여기하고 여기 있지. 이렇게. 그치? 얘를 K1, K2, 얘를 B라 쓰지만 B 이렇게 쓸게요. 괜찮아요? 그럼 내가 쓰고 싶은 건 봐봐. X에다가 K1을 대입했어. 그럼 F 안에 FK1이 들어가겠죠. 얘는 FK1이 되고, 그치? 오케이? 그럼 K1을 넣으면 어떻게 했어? K1을 넣으면 봐봐. 얘를 넣으면 E 한번 나오죠. 그치? 그게 뭐야? B가 나온 거지. 그치? 돼요? 그럼 B 나오잖아. B. 그치? 얘도 B가 되겠지. 그치? FB는 뭐야? B가 되는 게 맞지? 성립하지. 돼요? 그러면 X가 K2일 때도 성립하겠지. X가 B일 때도 당연히 성립하겠지. FB는 B니까. 그치?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얘들아 너희들이 한 2번 정도 풀면 이해될 거예요. 2번 정도. 뭐지 이게 좀 살짝 거슬리긴 하는데 항등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이렇게 이 y는 x가 맞는 점이 나오게 해주는 게 3개가 있는데 사실상 보면 여기 b가 나오게 해주는 함수값이 사실 이렇게 하나, 2개, 3개가 있다. 그럼 그 수를 집어넣어주면 b가 나오겠지? 오른쪽은 b, b가 나와. 근데 b를 넣어주면 또 b가 나오는 건 사실 알 거니까 이 합성함수가 이 함수값이랑 같아지는 걸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될까? 쌤 이거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이 f라는 함수는 1대1 되는 도 아니야. 여기다가 막 역함수 취하면 안 돼. 1대1 되는 막 지그재그니까 함수식이 대응이 안 되잖아. 그쵸?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게 결국에 나올 거니까. 이 함수 자체를 해석하는 건데 이 녀석을 넣었을 때 이 녀석의 값이 내가 원하는 이 상수함수의 이 y는 x가 맞는 교점 이 3개가 나오게 해주는 거야. 즉 얘가 a가 나오게 하거나 0이 나오게 하거나 또는 b가 나오게 해주는 x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a가 나오겠지 0이 나오겠지 b가 나오겠지. 근데 그 함수를 또 넣어도 또 a가 나오고 0이 나오고
b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니까 fx가 x인 항등함수를 물은 게 아니라 합성함수가 항등함수인 걸 물었다. 합성함수가 항등함수일 때 그걸 적용해서 푸는 문제다 보면 되겠죠.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쌤도 처음에 이거 배울 때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fx가 그런 x가 되는 건 내가 fx가 되는 건 알아. 세 개야. 그럼 이 fx가 a가 나오고 0이 나오고 b가 나오고 해를 써도 이 값은 똑같이 a가 나오고 0이 나오고 b가 나오지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fx가 a, 0, b를 넣어주면 a, 0, b가 나오지. 그럼 그 녀석을 또 똑같은 함수에 넣어도 a, 0, b가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풀어보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책에서는 지금 선생님 봐봐. 이 b가 나오는 게 사실상 지금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세 개였죠. 0이라고 세 개 있었죠. 여기도 이게 꿀점이 아닐 겁니다. 맞죠?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나와 있으면 b가 요즘 있을 거예요. 맞죠? a가. 그럼 a도 하나, 둘, 세 개 나오겠죠. 이렇게. 겹치는 게 있죠. 교치는 게 없을 거예요. 교치가 나올 수가 없죠. a, a가 나오는 거 찾는 거니까. 그렇지. 이래요? 그래서 점상을 주면 여기 0 나오는 3개 있고 b 나오는 3개 있고 a 나오는 3개 있지. 그렇지? 총 9개가 나오겠죠. 이해될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해놓고 잠깐만요. 집에 가서 봐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지만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나왔는데 y는 x를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요점이 나오게 해준 수를 찾아주면 사실상 여기 이 교점에 나오는 이 세 점을 집어넣어도 그죠?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만약에 a, 요거 하나만 되는 거는 거 하나 a, a 이거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럼 fa가 a인 것도 맞지만 f 가로 fa도 a가 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 얘가 a가 된다. 그치? 그럼 fa도 a가 되는 건 당연한 거지. 그치? 괜찮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요게 됐다는 건 f 어떤 x 값이 a가 되게 해주는 x를 찾아도 이게 a가 되고 그럼 fa가 a가 된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죠? 그러니까 이 선을 그었을 때 a가 나오게 해주는 게 얘도 있지만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 그치? 그죠? 별 동그라미 그러면 f에 별을 넣어도 a가 나올 테니 그러면 fa가 또 a가 되겠지. 어렵겠죠? 학생, 네. 저기 있는 x는 b랑 저기 있는 x는 b랑 다른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이 합성함수에서 값이랑 fx 값이랑 각도를 이제 찾는 건데 f 안에다가 이제 여기 넣는 게 똑같은 거잖아. 여기 넣는 게 똑같은 식인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지금 내가 원하는 이 a가 나오게 해주는 수를 찾으면 그치? 그럼 fa도 또 a가 될 거 아니야. 그걸 요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가 a가 되면 fa는 a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a가 나오는 수를 찾아봤더니 여기 있는 별과 세 동그라미 별을 집어넣었어. f별 이렇게. 그럼 얘 a가 나오고 얘도 a 나오지. 그렇지? 근데 fa는 당연히 a잖아. 그러니까 fa가 a가 되는 게 증명된다는 거죠. 이걸 두 번, 세 번 하면서 익혀서 봐야 돼요. 그죠? 하나 이해될까요? 그럼 저거는 이온그래프 정확하게 나오는 점은 세 개라는 거. 그죠? 정확히 그 좌표를 구할 수는 없죠. 그죠? 미치겠죠? 그러니까 f of fx가 되게 해주는 x들의 원소를 모아놓은 집합 이 원소를 찾는 건데 이 값이 a, 0, b가 나오게만 해줄 수 있으면 응? 그럼 얘도 똑같이 a, 0, b가 나올 거 아니야. 저 a, 0, b가 나오게 해줄 수 찾으면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건 a를 넣으면 a가 나오고 0 넣으면 0 나오고 b 넣으면 b는 나도 알지.
근데 A가 나오게 해주는 게 사실상 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얘도 있고 얘도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 수를 넣어주면 똑같이 A가 나올 거고 FA도 A 있는 거 아니까 성립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보는 거야. 그죠? 힘냅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 문제만 하고 남은 시간 동안 정리 잘 줄 테니까 좀 봐요. 힘들죠? 두 함수 y는 fx, y는 x, 또 얘야. 힘들게 하는 게 나겠죠? 두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 그래프 보면 이렇게 y축, x축에서 1,4,6 쪽이 그려지는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나올 거고요. 여기서 y는 x 잡았을 때 여기가 1 잡아주는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가 2 나오는 겁니다. 여기 2. 자, 그러면 기억부터 FA는 F 오브 F에 A를 넣어서 뭔가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 이건 쉽죠, 얘들아? FA는 봐봐. FA는 A라는 수는 지금 어디 있어? 0보다 크고 A는 1보다 작아요. 위치가 정확하죠? B는 1과 2 사이에 있다. 보이지, 그치? 그럼 A는 요 정도 있잖아. 요게. 그죠? 그럼 A를 넣어주면 FA가 나오겠지? FA는 요 정도 나와. 1보다 크다는 거 알아요? 그치? 그죠? 그럼 얘는 1보다 큰 수 맞지? 그 FA라는 수가 뭔지 모르지만 얘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수 중에 하나. 그걸 F에 넣지. 그럼 여기서 들어가겠지. 그치? 여기에 분명히 뭐가 있어? FA가 있다는 거 알잖아. 그치? 그럼 얘를 넣어주면 그 녀석은 1보다 작은 수가 나오는 거지. 그치? A가 1보다 작았죠. 네. 그럼 FA는 뭐야? 1보다 컸지. 1과 2 사이잖아. 그죠? 그럼 얘는 1과 2 사이고 얘는 0과 1 사이에 있을 거니까 얘가 더 큰 거지. 그치? 틀렸죠? 이해되죠? 괜찮죠? 니은 FP는 F 오브 F B와 비교했을 때 더 크다, 작다. FB, B는 1과 2 사이잖아, 그치? 여기 B, 여기다 B 닥쳐, B. 괜찮아요? 그럼 이게 FB죠. 이게 FB. 그치? FB는 1과 2 사이, 0과 1 사이 있는 수 맞지? 그럼 걔를 또 넣었어, 합성에다가. 그럼 요 정도 있겠지?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 좀 있죠, 그치? FB를 넣어주면 얘는 여기 나오겠지, 그치? 그치? 그럼 얘가 F에다가 FB를 넣어준 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얘는 당연히 1과 2 사이에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치? FB는 0과 1 사이에 있는 수는 거지. 그치? 그럼 얘가 더 크다는 게 증명되지, 그치? 얘 가져가면 돼, 그치? 이해되죠? 이것은 F의 역함수에 A를 넣은 값이다. F의 역함수에 B를 넣은 값.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대요. 역함수니까 푸는 법은 단순하죠? 얘를 K라 놓고 얘를 P라 놓을게요. 그죠? 그럼 쌤이 원하는 건 뭐 되는 거야? F K가 A라는 소리인 거고 F B가 P라는 소리인 거지, 그치? 그래서 FK랑 FB를 비교해서 P 그치? FK랑 FB를 비교해서 P를 비교해서 KP를 비교했을 때 물은 거잖아. K가 P보다 더 크냐고 물은 거잖아, 그치? 그죠? 그럼 내가 말하는 건 A가 나오게 준 거니까 이게 잘 봐야 된다. F 함수가 얘인데 함수값이 A 나오는 거야. A가 여기였지. 0과 1 사이수. 그럼 A의 함수값은 여기죠. 이게 A잖아, 여기가 A. 돼요? 여기가 Y는 X니까 여기가 A, A라고 맞지? 맞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함수값이 A가 되는 X값인 거니까 얘가 A. 얘가 K. 맞지? 이해되죠? P, P인데 B가 나오는 거잖아, 함수값이. 여기 B였었지.
그럼 B, B는 여기죠. 여기. 여기가 B, B잖아. Y는 X일 거예요. 그렇죠? 맞죠? 이해되죠? 그럼 함수값이 B가 나오게 주는 거야. 이 함수에서. 여기죠. 여기. 여기가 뭐야? P가 되는 거지. P를 넣어야 B가 나오죠.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P하고 K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커? K가 더 크잖아. 그렇지? 그렇지. P가 어딘지 모르는데 함수값이 B인 걸 찾는 거야. B가 1과 2 사이에 있잖아. B가 여기. 그럼 B, B는 여기잖아. 여기. 여기가 B가 나오잖아. 함수값이. 그럼 B가 이 그래프에서 함수값이 B가 나오는 건 이잖아. P를 넣어야 B가 나오잖아. 그치? 여기가 P의 위치일 수밖에 없다. 될까? 네. 어떨 때 Y는 X를 사용하고 어떨 때 함수식에 맞춰서 사용하죠. 아, 수제가 아니라 이거는 역함수니까 찾는 거예요. 역함수니까 결론적으로는 기준 함수에서 함수값을 주고 뭘 넣어야 이게 나오는지 찾는 거니까. 그치? 그럼 세연아 너 잘 봐. 요거에서 딱 하나만 이걸 보여주고 끝낼게. 그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나왔고 여기가 1,1 1이고 1 이것만 기억하고 여기 2 여기 2 이게 y는 fx입니다. 그쵸? 근데 아까 a랑 b 위치가 a가 여기가 있어 여기가 a야.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여기에서 여기가 함수값이 a가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치? 여기가 b 정도 있었대 b. 그럼 b는 여기가 B, B가 여기잖아. 여기가 B니까 여기가 B가 되겠지. 여기가 B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K랑 P를 봤는데 KP가 뭔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이게 성립한다는 말 자체는 FK가 A라는 거잖아. 그럼 내가 F 함수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A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럼 A가 나오는 건 여기가 A니까 여기다 선을 넣는 거야. A가 언제 나오는 거야? A가. 그래서 나오잖아. 여기에 수를 넣어야 A가 나온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K가 되는 거야. K. 그죠? 그럼 똑같이 P를 넣었을 때 B가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이 함수가 B가 나오는 게 여기잖아. 여기. 그렇지? 여기가 P가 되는 거야. 그래서 P하고 K를 비교했을 때는 K가 나온다. P가 나오는 거지. 괜찮죠? 고생했습니다. 하나 더. 힘드네. 이 분량 어떡합니까? 껐어? 이래서 진짜 개념 듣는 거랑 문제 푸는 거랑 다르다고. 그치? (10-15) 문제 함수 fx는 4분의 1 x제곱 플러스 a 2차 함수인데 a 때문에 뭔지 몰라. 근데 x를 0 이상의 수만 대입한대요. 2차 함수의 꼭점좌표가 0,a인 것도 알고 있고 2차 함수의 1 부분만 쓸 거니까 이게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예요. 맞죠? 맞죠? 내려왔다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이 그래프는 역함수가 존재할 거라고. 그 느낌 봤지 그치? 이런 느낌 봤냐고. A가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가 A 갖다 치면 얘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얘는 역함수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Y는 X에 대칭인 거니까 여기 A, 0에서 이렇게 나올 거야. 역함수. 이런 느낌일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2차 함수의 축의 한쪽 부분만 썼다는 건 역함수를 쓰겠다는 문제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녀석의 역함수를 우리가 gx라고 쓰겠다는 거죠. gx. 그치? 근데 결론적으로 나하고 나의 역함수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fx라는 함수와 나의 역함수가 서로 같도록 해주는 뭐야? 교점이 만들어지도록 해주는 그치? 의미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갖는데 뭔 소리야? 나와 나의 역함수가 양수범위 내에서 그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해달라는 거야. 그치? 이거 너무 좋은 중문이지. 그치? 실근이라는 것은 그래프상에서 교점일 거니까 이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이 두 개가 나오도록 하려면
이 A의 범위를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 그래프 봤을 때 이런 생각 할 거야. 지금은 교점이 없네요. A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Y는 X의 대칭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교점이 나올 수가 없어, 그치? 그럼 A를 좀 끌어내리겠지, 이렇게 내리겠지, 그치? 그럼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A 섰을 때 이렇게 증가폭을 하다가 교점이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치? 그쵸? 근데 이때는 교점이 하나일 거면 안 돼. 근데 이 접하는 순간은 좀 소중해. 그죠? 좀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 교점이 두 개씩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그치? 그죠? 이해돼요? 그래서 쌤이 원하는 건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가면서 언제 교점이 나올까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처음에 가장 단순하게 하는 건 저 A가 음수일 때야. 여기에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그치? A가 음수일 때. 그치? 그럼 얘의 역함수는 사실 뭐야? 얘가 0,A를 지난다는 건 얘 역함수는 A, 0을 지난다는 거잖아. 그치? 이돼요? 그럼 여기 쓰자겠지. A, A가 음수, 그치? 그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맞죠? 근데 나하고 나의 역함수는 항상 Y는 X라는 이 선에 대칭일 거니까 여기서 교점이 만들어질 거야. 무조건. 그치? 그럼 A가 음수일 때는 교점이 나올래야 하나밖에 안 나올 거라는 거야. 그치? 내려가면 이렇게 출발할 거니까. 그치? 그럼 얘가 음수일 때는 안 될 거냐 좀 올려보는 거야. 언제 두 개가 나올 거야. 그치? 그럼 그건 너무 단순해. Y는 X의 시작점이 0, 여기. 이렇게 출발하면 역함수는 이렇게 나올 거거든. Y는 X에 대해서 교점을 세우거든. 원점 하나와 두 개가 나오겠지. 그치?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수가 A가 음수일 때는 교점이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음수면 살짝만 내려가도 이렇게 출발할 거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치? 저거 하나씩. 응? 여기 원점처럼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A가 0일 때는 반응하는 거야. A가 0일 때는 교점이 원점 포함해서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 그럼 이제 원하는 건 A가 양수인데 언제부터 그게 가능하냐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마지막 하나는 당연히 이거겠죠. 그러면 A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랑 Y는 X에 대해서 교점이 딱 이렇게 Y는 X를 접하는 순간 요때 Y는 X에 접한다는 건 얘 역함수도 접한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치? 그때 교점이 하나 나올 텐데 그때 해당되는 A 값보다 작아지면 그때는 반드시 교점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죠? 이해돼요? 괜찮아?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역함수 구에서 접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Y는 X라는 그래프와 Y는 fx라는 그래프가 교점이 딱 하나에 접하는 순간 그거보다 작아질 때가 되겠지. 그치? 이해해요? fx라는 식이 뭐랑? Y는 X랑 같아지는 이 방정식이 접할 때 접하는 순간에서 교점을 할 거니까 접하는 A보다 작아지면 되겠지. 그치? 이 접할 때 포인트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fx는 4분의 1 x제곱이잖아. 플러스 a. 이게 x잖아. 그치? 그러면 양변에 4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4a는 4x 마이너스 4x 플러스 4a는 0이다. 이 방정식에서 얘가 접하는 순간을 찾는다는 거지. 이 순간. 오케이? 그럼 이때 a 값하면 되잖아. 그치? 짝수공을 실 거냐 b 프라임 제곱은 4 마이너스 a c가 될 거니까 4. 얘가 0이 되는 a가 이게 되겠지. 그치? 돼요? 그럼 이제 보는 거지. a가 1일 때 딱 교점이 하나인데 a가 1보다 작아질 때는 교점이 두 개씩 나온다는 걸 이해해. 그래서 내가 오늘 처음 a는 0일 때도 가능한데 1보다는 작을 때.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그럼 이제 느낌이 올 거야. 저 a는 꼭정좌표가 0,a인데 a가 딱 1일 때
그때 이 그래프가 y는 x라는 그래프랑 접하는구나. 이렇게 접하는구나. 이렇게. 그치? 그럼 나의 역함수는 똑같이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점이 하나인데 a가 1보다 작은 수는 순간부터는 이렇게 교점을 투과하게 될 거니까 교점이 2개씩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거지. 그게 어디까지? 0일 때까지 가능하다. 더 작아지면 교점이 하나씩밖에 안 나와. 그렇죠? 그걸 판단하고 푸는 문제인 거예요. 너무 잘 나오고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쌤이 아까 했던 9번 문제였나? 이거랑 이 두 문제만큼은 조금 가져간다는 느낌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나중에 함수 단원 배우고 이제 막 역함수 배울 때 이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나와 나의 역함수의 교점이 2개다 주면 교점이 2개인 거니까 그래프가 언제부터 가능한지 파악해 보자.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그 상황을 연출해 보는 연습하시면 됩니다. 될까요?